PC방 건물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인근에서 다른 PC방을 하는 업주인데 경찰은 출혈 경쟁으로 인한 보복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사료작물 재배가 사료도 얻고 담수호 수질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란 분석입니다. 사료작물은 물이 많이 들지 않아 담수호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민선 6기 전북도정의 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입니다. 탄소산업은 성과가 없고 삼락농정도 후한 점수를 못 준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달 전주 시내 한 PC방 건물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서실까지 입주해 있어서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는데 부근에서 역시 PC방을 하는 업주였습니다.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야 시간 전주 시내의 한 건물,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입구 계단에 놓인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상자에 담긴 부탄가스와 스프레이가 연쇄 폭발하면서 통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당시 건물 내 PC방과 독서실에는 40명의 이용객이 있어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엄청 불했거든요. 막 이 건물이 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그놈이 연달아서 막 한 두 번, 세 번 터져버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일부가 연기를 마셨지만 이용객들은 황급히 건물 뒤편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를 잡고 보니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동종업계 업주였습니다. 경찰은 PC방이 난립하면서 경쟁업주가 이용요금을 대폭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을 놓기 전 스프레이로 해당 PC방의 입간판에 경고 표시를 하는 모습 등이 주변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목적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인 거 등을 봐서 저희가 범인이라고 확신해서.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동종업계에서 빚어진 과당 출혈 경쟁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그릇된 역사의식을 정부 주도로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도 한국사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 왜곡에 나선 일본 아베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며 도민 서명운동과 규탄 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익산시가 생활용수 공급 기준인 3급수보다 수질이 낮은 금강물을 식수로 공급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어긋난다며 물 관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익산시는 금강물과 대하수의 원수를 섞어 정수한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에 의뢰한 수질 분석 결과가 나오는 오는 25일까지는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에 광활하게 조성된 초지에서 요즘 소먹이용 갈대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지 조성을 늘리면 수질오염 같은 새만금 환경 문제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조성하는 농경지는 모두 9,430헥타르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가운데 38%인 3,629헥타르가 논으로 조성되고 25%는 원예단지 등 반농사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에 반해 물을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초지단지는 304헥타르로 전체의 3%에 불과한 수준. 앞으로 대부분 간척지에 물을 대기 위한 용수로와 배수로 건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농을 위해서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용수로나 배수로, 도로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의 주력은 논농사고 이는 막대한 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를 담수화하는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부영양화로 호수 내부가 썩어가는 문제가 발생해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 저층 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유기물이 부패되고 영양염료가 공급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지 사료 재배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적인 낙농과 목축을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간척지의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농사보다는 사료 재배나 낙농을 권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배를 키운다면 관계수로 준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축산농가에서 초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생갈대 수확만으로도 벌써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는 새만금 노출부지. 사료 재배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애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료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료 시장의 95%가 수입산인데다 가격도 음식값 수준으로 비싸서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식료품 제조업체는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애견 사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닭고기, 가슴살과 바나나, 감자 등을 분증한 뒤 캔으로 포장해 시중에 내놓는데 하나에 2, 3천 원을 호가할 정도입니다. 국내 애견 사료 대부분이 수입품이어서 양질의 국산 재료와 신선도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95% 이상이 지금 수입품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 정도가 국내 시장에서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애견 사료 시장은 지난 2011년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격도 껑충 뛰어올라 식료품 시장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이제 사료를 구입하시면은 그걸로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제 안 되게 먹기 때문에 이제 사람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거 좀 이제 비슷비슷해요. 농촌진흥청은 애견 사료 국산화를 위해 식품업체들 대상으로 활발한 기술 이전에 나섰습니다. 감자와 바나나를 첨가해 흡수율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기능성 사료 제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의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웰빙 수준의 그런 기능성 사료에 대한 개발을 좀 더 연구해야 할. 반려견이 가족 못지않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애견 사료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환경단체에서 발견한 물고사리의 서식지 절반가량이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에 포함된다며 다음 주쯤 군산시와 환경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최근 군산 백석제에 물고사리가 약 6,700제곱미터 면적에 6만 개체 이상 서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는 탄소 산업과 농촌 관광이 꼽힙니다. 그만큼 예산도 집중되고 있는데 조급한 사업 추진에 성과마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 질문은 시작부터 민선 6기 공약 추진에 집중됐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집중해온 탄소 산업을 겨냥해 성과 욕심에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거로는 1년 3개월간 관련 예산을 3배, 도비 부담에 5배를 늘려 탄소기업 8곳을 유치했지만 투자액이 대부분 1억 원짜리 소기업인데다 보조금 지원 기준도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인원은 4분의 1, 투자액은 10분의 1로 낮춰 특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산업도 연계해서 같이 지원이 좀 활발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분야 창업을 주도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내세울 만한 창업이나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탄소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연관 산업이 동반 상승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핵심 공약인 삼락 농정 역시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5년간 농촌 관광 사업으로 700여 마을에 6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성과는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고 민선 6기 들어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이 추진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신규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마을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정부의 억지 주장에 지도권 산림치유원 사업비를 도가 자진 삭감한 것과
지지부진한 동북권 활성화 대책에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연 이율이 3%대인 지방채 586억 원을 공모를 통해서 메리츠 증권과 1, 2%대의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주시는 향후 7년간 지방채 금리를 최고 연 2%포인트 낮추게 돼 68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리고 사체를 물속에 유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도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 전북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이런 수중 사체의 비밀 풀기에 나섰습니다. 이기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락사시킨 돼지를 스탠드에 고정시켜 천천히 5m 물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수질과 농도 차이를 주기 위해 증류수에 돼지를 담그는가 하면 육상에서 자연 부패도 시키는 등 다양한 대조군을 만듭니다. 부착된 CCTV를 통해 시기에 따른 부패 과정이 모니터링됩니다. 그래서 본 실험을 통해서 물에 들어간 시점 또는 사망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익사해서 사망한 것인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망하신 것인지 그런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실험이 진행된 곳은 김제의 한 폐석산 물웅덩이. 지난 2012년 10월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돌이 든 자루에 팔이 끼인 채 발견됐는데 끝내 사망 시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수중에서 발견된 시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함께 발견된 증거품 등으로 사망 시기를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밝히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고 부패나 사후 경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곤충학으로 육상 사체의 시기를 밝힌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이번에는 수중 사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험에 나섰습니다. 실험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인데 성공할 경우 수중 증거물 채취나 익사체 사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험은 인체 피부와 가장 유사한 돼지가 10마리 사용됐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오늘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에 도내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전북권에 코트라 지원단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코트라는 지방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9개 지역에 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과거 코트라 무역관이 있었던 전북은 제외돼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32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1살 강모 씨 등 6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단종된 고가의 부품을 장착한 외제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며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21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출소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사회적 기업 등 4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주 비전대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정보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창단 후 처음으로 리그 30만 관중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홈 관중이 28만 4천여 명이며 남은 홈 경기를 치르면 30만 명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정부 관계자들이 쇠고기 수입을 위해 실사단을 파견해 도내 축산 가공업체와 한우 농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